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은둔형 외톨이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KBS 은둔형 중년들 편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먼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도 똑같아요.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전문대학교를 나왔고 기계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는 나름 최고점을 찍었어요.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죠. 회사라면 순수하게 회사의 이득을 가져다 주고 서로 뭉쳐가지고 조직적으로 돈을 벌고 그걸 나눠 갖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웬걸 이게 직원이 몇 명도 되지도 않는 곳에서조차서 이 정치적 파벌 싸움이 더 중요하고 회사의 이득보다 본인의 입지나 뭐 그런 자리나 위치나 조직이나 그런 게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닐 때 거대했던 거래처가 현대미포조선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 롯데도 있었고, 현대중공업, SK용련당지, GS칼텍스 등등 대기업들이랑도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하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안전관리자도 제가 들어가서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면서 불합리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제 유튜브에서 또 두 가지 이유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깊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는 이야기 못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 이렇게 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본인의 위치 때문에 눈치만 봐야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만 하루 하루 쌓여갔죠. 그러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당연한 삶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해가 지면 들어오고 스트레스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도 들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직장을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어제 KBS 중년 은둔형 중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청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겠죠. 있어가지고 은둔형 중년들이 된 케이스입니다. 보면은 50대들이 많고요.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고 부모가 70대인 거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부모가 나가면 밖에 나와서 잠깐 밥만 먹고 빨리 들어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둔형 이런 사람들 보면 사회적 낙오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최고로 은둔형 이런 외톨이들을 낳기가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청소를 안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형들의 특징이 일단은 착합니다. 착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겪었던 다른 사람과의 마찰관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죠.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땐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둔형 외톨이 편을 보면서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하고 똑똑해서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20대 때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이 있으면은 따라가가지고 왜 침 뱉냐고 이거 벌금형이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안 그럽니다. 미친 짓이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마저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내 혼자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어쨌든 제가 혼자 일해가지고 사업이 커지면 나는 진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20대 중반 후반에 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그래가지고 한 몇 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1, 2년, 2, 3년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위험하더라도 지금 당장 직장을 나와가지고 내 혼자 사업을 해야 20대 때 지금 처자식이 없는 이때에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는 이때에 나와서 빨리 부딪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유튜브 검색도 많이 해봤고요. 그때 찾았던 것들이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사업이 있었고요.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위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업, 그 다음에 대리 운전,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거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중간중간 했던 알바들인데 공공근로
그리고 건설사 공무 이런 것도 조금 했었고요. 그러다가 넘어온 게 매트리스 청소였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또 계단 청소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먼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 얘기했죠.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능력치를 알려드리면은 저는 컴퓨터나 온라인 쪽에 좀 능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 당시에 나이가 20대 후반 이랬습니다. 이랬고 나이도 젊었죠. 자, 먼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사업. 요거는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객센터예요. 위탁 판매업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까다롭고 뭔가 고객센터가 필요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돈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되고 고객 전화는 많이 받는 거죠. 특히 여성 고객분들. 그런 거를 좀 감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위탁 판매업으로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저희가 평균치를 봤을 때 이거를 뚫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저 같은 경우도 요거를 뚫는데 애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막 여기저기 문의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순이익은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전화를 엄청나게 받고 그 완전 뒤치다꺼리 한마디로 이게 회사에서 돈이 되면 이거를 위탁을 주겠냐고요. 본인들이 하지. 귀찮은 거를 일반 개인에게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업. 요것도 위에 스마트 위탁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만 봤어요. 들어만 봤는데 위탁 판매업의 약간 영어 버전? 한마디로 시스템 뭐 그런 것만 하는데 저는 이것도 오히려 위탁 판매업보다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더 돈이 안 되고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 저는 카카오 대리운전을 했었고요. 뭔가 울산 같은 경우는 트리콜 대리운전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죠. 프로그램 사용료가 한 달에 18만 원인가 이렇게 내야 되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일을 그러니까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접근이 쉬운 카카오 대리운전을 했고 요것도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뗍니다. 수수료가 20%인가 그렇고 제휴가 붙으면 더 떼요. 더 떼고 사람 상대 안 하고 싶어서 혼자 일하고 싶어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도 진상들이 많더라. 저는 30대 남자고 체격도 좀 있는 편입니다. 있어가지고 누가 건들진 않아요. 시비를 붙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막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술 먹고 막 야, 내 돈 안 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운전하죠. 주로 남자 여자 많이 타요. 근데 딱 봐도 불륜이야. 약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부부 같지는 않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뒤에서 가는데 이게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죠. 약간 애정행각이 오가고 있구나. 이런 진상들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별로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못 벌었어요. 카카오 대리운전이 딱 뜨면은 뭐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좋은 거래처는 바로 사라지고 안 좋은 거래처는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굉장히 외곽지에 보내요. 버스도 없는 곳. 그래가지고 그 고객이 저를 배려해가지고 택시비를 챙겨주면 그나마 남는데 택시비를 안 챙겨주면은 저는 또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남는 게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거를 한 몇 개월 해봤는데 뭐 평균 한 달에 한 2, 30만 원 벌었나? 굉장히 못한 케이스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블로거지라고 하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는 협찬 이런 거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글을 쓰고 했을 때 제가 그래도 좀 책을 많이 그 남들보다는 좀 읽는 편이라서 그런지 글 필력이 이런 게 좀 나름 나쁘지 않는 건지 뭔가 맛집 포스팅 이런 거를 했을 때 경쟁 업체에서 본인들 것도 해달라 이렇게 해준 적도 많고 뭔가 좀 고가의 물건들 2, 30만 원짜리 하는 청소기나 믹서기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진 못했고 협찬 이런 거는 좀 받았었어요. 음식 협찬, 뭐 기구 협찬, 뭐 블로그가 아니라 믹서기나 청소기나 뭐 모니터 이런 거 한 번씩 협찬을 받았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접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납니다. 피 터져요,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거기서 내가 음식을 공짜로 받아먹고 이거 아무리 글을 써준다 하지만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그만뒀고 이런 거를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 봐도 요거는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었는데 음식을 협찬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맛없다고 쓰기가 뭐 한 거예요. 못 쓰겠는 게 이게 돈을 받아봐봐요.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안 써져요.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한참을 고민했어요. 맛없다고 쓰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맛있다고 쓰지도 양심상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좀 이걸 돌려갔죠. 건강한 맛이다. 부모님 데리고 오면 좋을 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대리운전 하면서 또 진상 썰이 하나 있는데 진상 썰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뒤에서 불륜 행각, 애정 행각 이런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 당해보면 되게 멘탈이 깨지거든요. 깨지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경험인데 여성 고객들이 뭔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게 누가 봐도 약간 조금 뚱뚱하고 조금 외모가 떨어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객들이 타가지고 이것저것 말 걸면서 본인 집에 태워주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일 하세요? 뭐 하세요?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저 여기 살아요 하면서 막 이것저것 질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찔한 상황이었지 않나. 현재 대한민국은 무고죄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자들이 교도소 가는 시대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아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이는 거죠. 이게 새벽 한 1시, 2시 클럽에서 그냥 돌다가 여기저기 까이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제가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갔다 왔거든요. 청소 사업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거죠.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이었고 3개월, 4개월 가는데 저는 코로나 그거 방역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QR코드 찍을 때 2명 앉아 있거나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제가 울산의 어느 구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했었는데 와 여기 나는 그때 일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줌마들 텃세가 어마어마하다. 청소 아줌마들 간에도 파벌이 있고요. 그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청소 아주머니들 꽤 있거든요. 아주머니들이 쓰는 방도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서열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던 아줌마가 되게 친해졌어요. 저랑 띠동갑이고 저보고 막 아들 아들 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고도 한 번씩 그 밥 한 번씩 먹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청소업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그 아주머니는 계속 공공근로 했고 공공근로들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시급에 타먹고 3개월, 4개월 하고 시급에 타먹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다가 다른 데를 발령이 받았어요. 좀 별관 쪽에 방역 그쪽을 찍는 거 작업을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데 60대 올해 환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아주머니 요즘엔 아무주머니죠.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쪽 가는 방향이면 좀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시장에 좀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는 방향이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태워들었죠. 태워들었는데 저랑 띠동갑인 같이 일했던 친한 아줌마가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줬냐 하면서 네, 태워줬어요 하고 가는 방향이어서 그 청소 아줌마들 사이에 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쟤네들 이상한 둘이 차 타고 가더라. 뭐 안 좋은 이상한 소문을 낸 거죠. 제가 그때 굉장히 현타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30 초반이었어요. 저희 엄마보다 많은 나이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환갑인데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띠동갑 아주머니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아주머니가 굉장히 뭐라고 했다고 해요. 청소 아주머니들은.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혼자 하는 일을 돌고 돌다가 찾아온 게 매트리스 청소였고 계단 청소였고 중간에 그것도였어요. 건설사 공무들 혼자서 빌라 이런 걸 치기도 했고 그 대형 아파트 울산에면은 좀 이름 있는 아파트 거기도 그 공무로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넘어온 게 매트리스 청소고 계단 청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보면 많기는 많아요. 과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진짜 혼자가 아니더라. 스마트 스토어도 고객들 상대해야 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자영업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객들 하루에 50명 이상 상대해야 되는데요. 직장보다 더 힘들어요. 더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대리운전 해보세요. 갑질하는 사람들 요즘에 없거든요. 막 폭력 쓰고 막 대리운전 네가 뭔데 이러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정신적 타격이 있다. 진상들 되게 많아요. 특히 애정행각 버리는 거 나는 이거 진짜 좀 별로였고 그래서 뭘 하든 사람을 상대하는 게 많았다. 근데 매트리스 청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거 고객 눈치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고객 눈치를 안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고객으로부터 적어도 8만 원, 많으면은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객들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혼자예요, 혼자. 절대 고객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견적을 짤 때 같이 견적 협을 보거나 어쨌든 얼굴 보자는 고객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런 고객 상대를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일이 구축하고 나면은 아예 상대할 일이 없어요.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 단계가 100만 원이. 100만 원 미만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들어오고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이 구축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게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굳이 계단 청소가 아니라도 혼자서 일할 거고요. 그 이유는 현재 사회는 개판이에요. 쓰레기예요.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느껴져요. 운전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이랬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진 않았어요. 요즘에 차선 지키는 사람도 잘 없거든요. 커브 돌 때 지차선으로 가는 사람도 잘 없어요. 없고 제가 이때까지 교통사고가 뭐 한 몇 번이 나긴 났었어요. 났는데 최근에도 났는데 택시가 왕복 8차선을 그냥 가로지르다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났고 그 다음에 로터리 돌다가 그냥 뒤에서 때도 받고 100대 0 나왔죠. 이런 사고들도 많고요. 사회를 살아보세요. 개판입니다. 쓰레기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들을 응원한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에요. 똑똑하고 완벽주의적이고 너무 착해요. 착하니까 본인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본인들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스스로 방 안에 고립되어 버리는 경우예요. KBS 은둔형 중년들인가 그거 한번 보시길 권장드려요.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 안 하고 문제아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모범생이었고 엄마한테 반항 한 번 한 적 없고 부모한테 반항 한 번 한 적 없고 착한 자녀였어요. 자녀였는데 사회에서 특히 20대 때 이것저것 여기저기 치이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청소를 안 했다. 저도 고립됐을 것 같아요. 제 성향을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20대 때는 막 법 어기는 사람들 보잖아요. 불법 주차하고 막 안 좋은 것들 보잖아요. 막 눈살 찌푸리고 왜 저러지 싶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청소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고립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혼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청소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원 안 두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 다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조직을 늘려가려면 일정 수익이 높아지려면 이게 기업화가 사업화가 되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망설여지니까 아무래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청소업에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직원으로 두자니 약간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일회성으로 써보거나 했을 때도 그냥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되는데 본인 생각대로 해가지고 일을 망쳐놓은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많게는 60대 분들도 청소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오시거든요. 최근에 왔던 분이 68,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근데 계단 청소에 관해서는 체력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분 일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오히려 와 저게 저 나이에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정하시고 밀가루 포대 옮기시는 일을 하셨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실제 청소를 다녀보면 70대 어르신들도 가끔 보이시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20대 30대 남자분들 너무 좋아요 착하고 좋아요 순수하고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40대 50대 특히 50대 분들 계급장 다 떼고 나이 이런 거 다 떼고 수익으로만 보자고요 돈으로만 봤을 때 어쨌든 제가 계단 청소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먼저 시작했고 본인들이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왔으면은 배우고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얹어서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본인 생각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블로그 글을 써도 뭔가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서론, 본론, 개론에 대해서 알려줘도 왜냐하면 고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감정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결론을 맺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본인 생각대로 해서 블로그가 터지는 경우도 있죠. 뭐, 뭐 이상한 프로그램 썼다가 아니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더라고요. 어쨌든 40대 50대 분들은 요게 좀 단점. 하지 말라는 걸 꼭 해가지고 사고를 쳐요. 그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랑도 연관이 깊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고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돈으로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얘기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갑니다. 가가지고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그리고 60대 분들은 약간 되게 좋으신데 단점이 이런 거 있어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교육하는 거 맞나? 직원 시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의심? 유튜브 혼자 하는 거 맞냐? 아니,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이건 누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 오셔서 제 목소리 들어보면은 알잖아요. 이건 누가, 이 혀 짧은 목소리 누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거를 연락처를 알려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 60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세대. 근데 저는 이거를 왜 그럴까? 왜 60대 분들은 50대 후반이나 60대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요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이 속고 살아온 세대죠. 어떻게 보면. 많이 속고 많이 삶에 치여가지고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인가? 이 사람은 진짜로 그 본인이 직접 교육하나? 본인이 직접 만나? 이런 거를 의심이 들어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제가 하고 있고요. 교육도 제가 다 하고 있고 오셔서 목소리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특이하죠. 이게 쉽게 흉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기획 중인 멤버십 영상들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 교육은 블로그 설명란 링크에 달아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청소책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5월 저번 영상에서 5월 종합소득세 마감하고 좀 영상을 좀 제대로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뭐 일이 조금 있었어요. 최근에 바빠가지고 좀 못 올렸고 이제 6월부터는 좀 영상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 뭔가 교육 자료라든가 좀 유익한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